안녕하세요. 놀이코딩 교육 전문가 서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일봇으로 언플러그드 교육 커리큘럼 만드는 방법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테일봇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플러그드 교육에 대한 의미와 테일봇을 활용하여 교육 컨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플러그드란 플러그를 뽑다 라는 의미로 컴퓨터 없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놀이코딩, 언플러그드 코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놀이코딩이라고 해서 놀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차 시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코딩 개념과 원리를 놀이라는 활동으로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테일봇을 활용하여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학습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 또는 내 아이에게 교육하는 학부모님일 수 있을 텐데요. 교육 콘텐츠 기획은 그 내용을 알면 누구나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테일봇을 통해 언플러그드 교육할 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교육의 주제는 연령별로 현재 아이들의 관심사 혹은 진행 중인 교육의 큰 분류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과정 주제라든지 놀이, 교과 융합, 동화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 큰 주제를 다시 세분화로 작은 분류로 나눠봅니다. 예를 들어 놀이라는 큰 주제를 생각했다면 그 중에서도 게임 만들기, 보드게임 하기, 전통놀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주제를 생각해 보셨다면 내가 정한 교육 주제로 교육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코딩 교육의 목적을 함께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놀이라는 큰 주제에 보드게임 만들기를 소주제로 생각했을 때 이 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운다라는 목적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명령어를 만들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추후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교육 주제, 목적, 기대 효과를 생각해 봤다면 그 부분에 맞는 교육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은 기본이고 다양한 특강에서 얻은 자료,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에서도 교육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찾은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한 뒤 교육에 활용하면 아이들과 체계적인 언플러그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요. 2차 시에서 설명드렸던 클레버메이트 사이트에서도 테일봇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코딩 교육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놀이라는 큰 주제의 코딩 보드게임으로 테일봇 코딩 보드게임 만들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코딩 맵을 보드판이라고 생각하고 테일봇과 X사리로 게임 규칙을 만들어 코딩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기획해 봤는데요. 내 입속에 건강한 음식이 냠냠을 통해 좌표와 순차 구조 개념과 조건 개념도 학습할 수 있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물건을 옮겨라는 테일봇이 택배 자동차가 되어 우리 동네의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생각해 보면서 놀이 활동이나 교과 내용을 융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물을 찾아라는 아이들이 직접 게임 스토리를 만들어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창의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테일봇으로 내 입속에 건강한 음식이 냠냠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코딩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기존의 코딩 맵 활동을 변형하여 시작해 보세요. 먼저 삐죽삐죽 동글동글 모양 괴물 코딩 맵과 테일봇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정사각형 포스트잇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약 8cm 곱하기 8cm 종이 또는 포스트잇에 그림을 그려 코딩 맵에 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아이들과 건강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직접 그려서 원하는 위치에 붙일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아이들과 코딩 맵의 음식들을 살펴본 다음에 건강한 음식과 건강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니다. 포스트잇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을 적거나 그려서 음식 스티커를 만들어 보고 코딩 맵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 위에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음식 스티커를 붙이고 난 뒤에 아이들이 붙인 음식의 좌표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봇의 녹음 버튼으로 건강해졌어 라고 녹음 후 출발 위치를 정하고 건강한 음식에 도착하면 녹음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코딩합니다. 내 입속에 건강한 음식이 냠냠 교육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입 부분에서는 건강한 음식과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알아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누리교육 또는 실과 내용의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건강한 음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음식 스티커를 만들어 봐요. 연령별로 글씨를 쓰기 어려운 유아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그림 또는 글씨를 적어봅니다. 이 활동으로는 음식 스티커를 코딩 맵에 붙이고 붙인 음식 스티커의 위치를 좌표를 읽어볼 수 있도록 발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봅니다. 또 테일봇의 녹음 버튼을 이용하여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어떤 말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고 녹음을 합니다. 테일봇의 출발 위치를 정하고 음식 스티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하는데요. 음식에 도착할 때는 녹음한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코딩하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하겠죠? 테일봇의 출발 위치를 한 곳으로 정하고 나머지 음식을 움직이도록 해도 좋고 첫 번째 음식에서 두 번째 음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아이들과 의논해서 만들면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테일봇으로 내 입속에 건강한 음식이 냠냠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죽삐죽 동글동글 모양 괴물 코딩 맵과 테일봇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삐죽삐죽 동글동글 모양 괴물 코딩 맵을 보고 건강한 음식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학생들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치즈, 슬라이드 치즈, 수박은 건강한 음식에 속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 맵에 있지 않은 어떠한 건강한 음식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학생들이 8x8 종이 혹은 포스트잇에 그림을 그려 코딩 맵에 붙여볼 수 있도록 합니다. 코딩 맵에 건강한 음식 스티커를 붙였다면 삐죽삐죽 동글동글 모양 괴물 코딩 맵에 있는 출발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하고 테일봇의 눈으로 출발 방향을 정해줍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출발 위치에서 건강한 음식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명령 버튼을 눌러 코딩해 보는데요. 녹음 버튼으로 도착할 때 음식 이름을 녹음하여 코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이
토마토, 김치, 두 번째 코딩 맵에서 테일봇의 이미지로 출발 위치와 도착 위치를 정한 뒤 그 사이에 건강한 음식 스티커를 나열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명령 버튼으로 코딩합니다. 이때 삐죽삐죽 동글동글 모양 괴물 코딩 맵에 있는 건강한 음식과 학생들이 만든 음식 스티커로 나열을 하여 도착했을 때 건강해졌어 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코딩합니다. 건강해졌어. 이번에는 내 입속에 건강한 음식의 냠냠해 다른 버전으로 건강한 음식을 생각해보고 필요한 재료를 나열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코딩을 설명할 때 샌드위치 재료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쌓아서 샌드위치를 완성한다는 비유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하여 하나의 음식을 완성할 수 있는 음식 레시피를 생각해 봅니다. 포스트잇에 재료를 그리거나 글씨를 적어 기본 맵에 붙여봐요. 테일봇의 출발 위치를 선택하고 정리한 레시피대로 재료의 순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코딩한 뒤 결과를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 알고리즘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건강한 음식을 생각해보고 레시피를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이다 라고 하면 재료를 먼저 생각해서 8×8 종이 혹은 포스트잇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코딩 맵에 붙여봅니다. 테일봇의 출발 위치를 선택하고 정리한 레시피대로 재료의 순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코딩한 뒤 결과를 확인하는 게임이에요. 만약 출발 위치에서 도착 위치까지 있는 재료 이미지 중 필요하지 않은 음식이 있다면 하얀색 종이를 붙여줍니다. 테일봇으로 코딩하기 전에 코딩 맵에 붙인 재료의 위치에 먼저 좌표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누구는 어디에 있나 여기 이 노래에 맞춰 된장이 어디에 있나 하면 좌표로 말해보는 거예요. 된장은 어디에 있나 A, 2, 양파는 어디에 있나 B, 3 이렇게 좌표 놀이를 한 후 명령 버튼을 눌러 코딩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필요한 물건을 옮겨라는 테일봇에 팔 액세서리를 끼워 택배 자동차 혹은 로봇을 만들어 활동하는 보드게임입니다. 활동 전에 우리 동네 코딩 맵에 있는 장소 중 하나를 고른 다음 그곳에 배달할 물건을 정하고 출발 위치를 정한 뒤 도착 위치에 누가 빨리 택배를 도착하게 하는지 하는 게임이에요. 택배 상자는 집에 있는 일반 상자를 준비해도 좋고 상자 도면이나 레고 블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동네 필요한 물건을 옮겨라 교육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이 부분은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국어교과서에서, 2학년에서는 가을교과서, 3학년에서는 사회교과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과 연결하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네 코딩 맵에 있는 장소와 어울리는 택배 물건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 피자 가게에는 치즈라든지 양파, 피망, 햄 등의 피자를 만들 재료가 필요할 것 같고, 도서관에서는 책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테일봇이 택배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팔 액세서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상자 또는 상자 도면으로 택배 상자를 만들어 봐요. 이때 택배 회사 이름을 학생들에게 지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코딩 맵에 있는 장소 중 어울리는 물건을 종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2인 1조가 되어 출발지를 정한 다음 가위바위보를 하여 종이에 그린 물건을 보고 도착지를 확인한 다음 코딩 버튼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여 빨리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 보드게임을 통해 절차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순서대로 입력했던 명령어를 반복 버튼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 규칙을 한번 병행해 볼까요? 명령 버튼의 수를 적게 쓴 사람이 이긴다든지, 또는 택배 상자의 여러 면에 각각의 장소와 어울리는 물건을 그려서 주사위처럼 던져 목적지를 설정한다든지, 활동을 조금씩 변경하면 활동을 보다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습 영상을 통해 함께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물건을 옮겨라.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봇에 팔 액세서리를 끼워 택배 자동차 또는 로봇으로 만들어 우리 동네 코딩 맵에 있는 장소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 그곳에 배달할 물건을 정하여 출발 위치를 정한 뒤 도착 위치에 누가 빨리 택배를 도착하게 하는지 하는 게임입니다. 먼저 테일봇 팔 액세서리 사이에 들어갈 사이즈로 택배 상자를 준비해 주세요. 택배 상자는 레고 또는 상자 도면을 준비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집에 있는 조그마한 상자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우리 동네 코딩 맵에 있는 장소 중에 어울리는 물건을 생각해보고 종이에 그려본다든지 주변에 작은 물건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때 너무 무거운 물건을 넣으면 회전할 때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먼저 출발 위치를 정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의료 물품을 놓고 다시 후진하여 출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후진할 때는 전에 입력했던 명령을 지우고 다시 명령 버튼을 눌러 코딩해 봅니다. 또 선생님이 택배 물건이 도착해야 하는 곳을 순서대로 지정한 후 도착할 수 있도록 코딩해 봐요. 예를 들면 도서관, 은행, 학교, 장소를 정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검은색 도로만 지나가기 조건을 주고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택배 왔습니다 라고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코딩해 보세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마지막 활동으로 선생님이 알려준 출발 위치와 도착 위치에 명령 버튼을 적게 사용하여 도착하는 게임을 해봅니다. 조건은 코딩 표시 등의 표시 색상이 적게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버튼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A2에서 시작을 하고 도서관에서 도착 위치라고 하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을 찾아라입니다. 이 보드게임도 1인 또는 2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테일봇의 스티커북에 있는 보석과 보물상자, 지도 스티커를 기본 맵에 붙입니다. 그리고 테일봇의 코딩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테일봇의 코딩 카드는 마르시스 에듀 교육 자료들이 있는 클레버메이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선생님이 지도를 찾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한 명의 친구가 출발 위치에서 지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 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짝꿍이 나열된 코딩 카드를 보고 테일봇 명령 버튼으로 명령어를 입력한 뒤 함께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 친구와 함께 원인을 찾고 다시 코딩 카드를 수정하고 명령 버튼도 수정하여 함께 명령어를 완성해보는 게임입니다. 이 보드게임을 통해 알고리즘적 사고를 키울 수도 있고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디버깅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찾아라 교육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물을 찾아라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어진 재료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맞춰 보물을 찾기 위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본 코딩 맵에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만약 많은 학생들과 함께 했을 경우 모두 같은 위치에 스티커를 붙여서 활동을 해요. 코딩 카드를 오려 여러 장을 준비합니다. 선생님이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을 정하여 말한 뒤 한 친구가 도착하는 곳에 맞춰 카드를 나열하면 나열된 카드를 보고 다른 친구가 테일봇의 명령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약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카드 나열도 수정하고 테일봇의 명령 버튼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보물을 다 찾은 뒤 마지막으로 기본 코딩 맵에 곳곳에 장애물 스티커를 붙여 조건을 만들어 보드게임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물을 찾아라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맵과 스티커북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여 선생님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따라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테일봇이 돋보기와 보물 지도를 찾고 나침판을 찾아 보석과 보물 상자를 찾고 행복했어요 라는 이야기에 맞춰 기본 맵에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붙여진 스티커의 위치를 좌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래를 통해 놀이해도 좋고 손을 들어 한 명씩 발표해도 좋습니다. 위치를 확인한 뒤 순서대로 스티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코딩 카드를 나열한 뒤 명령 버튼을 눌러 코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때 테일봇의 눈으로 방향을 정하여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출발해서 돋보기, 보물지도, 나침반, 보석, 보물상자, 행복 순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코딩해 보세요.
이것 봐! 보물지도야! 보물지도에서 나치파까지 도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도착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먼저 명령 카드를 나열한 후에 코딩 표시 등이 짧은 명령어를 찾아 명령 버튼을 눌러 코딩해 봅니다. 이 나침반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반짝이는 보석이네. 우와, 보물 상자야. 뭐가 들어있을까? 행복한 돋보기. 이것 봐, 보물지도야. 이 나침반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반짝이는 보석이네. 우와, 보물 상자야. 행복한 마지막까지 도착해봤다면 이번에는 기본 맵에 붙여져 있는 스티커마다 미션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라, 춤을 춰라, 사랑해 라고 말하기 등 테일봇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 활동으로 이야기에 어울리는 장애물을 기본 맵에 놓고 활동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보석 스티커 주변에 물건을 놓고 물건을 피해 도착 위치에 도착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돋보기가. 이것 봐, 보물지도야. 반짝이는 보석이네. 지금까지 테일봇을 활용하여 언플러그드 교육을 함께 해봤습니다.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테일봇을 통해 충분히 코딩 교육을 아이들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플러그드 교육이라고 해서 놀이 코딩이라고 해서 놀이에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인 코딩 개념을 테일봇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데요. 테일봇의 교육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클랩의 메이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테일봇의 기초 자료, 액티비티북 등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코딩 교육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4세부터 누리과정과 연계된 커리큘럼과 교육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동화 연계뿐만 아니라 엔트리와 연결된 교육 자료도 업로드될 예정이라 참고하셔서 테일봇으로 코딩 교육할 때 어려움 없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놀이코딩 교육 전문가 서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